안녕하십니까. 뉴스 속 날씨 윤유라입니다. 최근 갑상선 질환으로 병원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하네요.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8년 60만여 명이었던 갑상선 질환 환자가 2012년에는 87만 명으로 45%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갑상선 질환은 원인과 또 붓는 정도에 따라서 증상도 달리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뉴스 속 날씨 오늘은요, 이 갑상선 질환에 대한 궁금증을 함께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가정의학과의 김흥수 원장 나와 계십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무려 45%나 4년 사이에 예, 증가했다라고 예, 통계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갑상선암 환자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예, 있을 예, 것 같은데 예. 어디 예. 있을까요? 그 2011년 중앙암 등록 통계 자료에 의하면은 갑상선암이 전체 암의 18.6%를 차지해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이 되었습니다. 네. 특히 1999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평균 증가율이 매년 23.7%로 아, 크게 늘어나는데요. 네. 대부분의 갑상선암은 원인은 명확치 않습니다. 그러나 갑상선암의 발병률 높이는 인자로는 방사선 노출이라든가 유전적 요인, 과거 갑상선 질환 병력 등이 있습니다. 네. 노출된 방사선의 용량이 많을수록 갑상선암의 발병 위험도도 증가합니다. 또한 가족성 갑상선 증후군이 있는 경우에는 갑상선암의 발생이 증가하게 됩니다. 갑상선암이 늘어난 가장 큰 원인은 과거의 초음파 검사기로 발견이 어려웠던 1cm면의 작은 갑상선암이 많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초음파 검사와 세침 세포 검사 기술의 발달로 갑상선암을 크기 전에 미리 찾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갑상선암이 많이 발생하는 또 많이 생기는 가능한 다른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김이나 미역이나 다시마 등 요오드 섭취가 많은데요. 이 요오드 섭취가 많은 지역에는 유두암이 잘 생기고 결핍 지역은 여포암이 잘 생기는 거 되겠습니다. 아, 또 둘째로는 갑상암 발생 원인으로 BRAF 유전자 돌연변이가 관여하는데 네. 외국에서는 이 돌연변이가 30~40% 발견되는데 한국인에서는 70이나 80% 정도 발견된다고 합니다. 예. 셋째, 갑상선암의 가족성은 외국은 5% 정도, 한국인은 10% 정도입니다. 네 번째는 만성 갑상선염이 있으면은 갑상선암이 3배 정도 더 잘 생기는데요. 한국인은 만성 갑상선염의 빈도가 외국보다 매우 높습니다. 다섯째, 뚱뚱한 사람에서 네. 갑상선암이 2~3배 더 잘 생기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비만 인구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 가지로 딱 정의 내릴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갑상선암을 일으킬 수 예, 있는 원인들이 예, 있는 것 예, 같은데 예, 갑상선 질환도 종류가 있어요. 그 예, 예, 종류에 따른 어떤 증상들도 예, 다를 것 예,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예. 될까요? 그 갑상선이라는 목의 한가운데 앞으로 튀어나온 그 물렁뼈의 아래쪽에 있는 나비 모양의 기관입니다. 예. 여기서 분비되는 갑상선 호르몬은 인체 대사 과정을 촉진해서 모든 기관의 기능을 적절하게 유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상이 생기면 호르몬이 늘어나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호르몬이 떨어지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나타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증상은 다음과 같은데요. 네. 온몸의 대사 기능이 저하돼서 추위를 잘 타게 되며 땀이 잘 나지 않고 또 피부는 건조하며 창백하고 누렇게 됩니다. 쉽게 피로하고 의욕이 없고 정신 집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기억력이 감퇴됩니다. 또 얼굴이나 손발, 손이 붓고 체중이 증가합니다. 또 목소리가 쉬고 말이 느려집니다. 장운동이 저하되고 심하면 변비가 생깁니다. 팔다리가 저리고 근육이 단단해지고 근육통이 나타납니다. 네. 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증상은 매우 다양하고 다른 증상 질환에서 나타나는 증상과 유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매우 서서히 진행합니다. 네. 그래서 스스로 증상을 느끼지 못하고 피검사 결과로서 처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으면은 신체 대사가 빨라져서 불안, 신경과민, 손떨림, 추운 날씨에도 덥다고 하며 더위를 못 참거나 땀이 많이 나게 됩니다. 식욕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체중이 감소하고 기운이 없어하고 피곤해하면서 또 심장 박동은 또 빨라집니다. 네. 갑상선 비대가 있는 목 앞쪽이 막 부풀어 오른다거나 눈이 막 튀어나와 보입니다. 설사를 하기도 하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월경이 불규칙해지기도 합니다. 네. 증상이 딱 보니까 어느 한 곳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게 예, 아니라 정말 여러 예, 예, 곳에서 그런 상황들이 표시가 예, 되는 것 예, 같습니다. 예. 자, 종류에 따라서 치료법도 다를 것 같은데 어떤 예, 것들이 예, 있을까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치료는 부족한 갑상선 호르몬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갑상선 수술 후나 방사선 요오드 치료 후에 발생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영구적이어서 갑상선 호르몬제의 복용을 평생 하게 됩니다. 또 아, 일부 갑상선염에서는 일정 기간 치료 후 갑상 기능이 회복되어 호르몬제의 복용을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네. 갑상선 호르몬제는 복용 후 30에서 60분 후에 가장 많이 흡수되며 90분 내에 거의 흡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 전 1시간이나 식후 2~3시간에 복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식사 여부에 상관없이 복용하거나 자기 전에 복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철분이나 칼슘 제제나 섬유소가 포함된 영양제와 동시에 복용하게 되면 호르몬제 흡수가 감소됩니다. 영양제와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2시간 간격을 두고 복용해야 합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치료는 현재 항갑상선제 치료라든가 방사선 요오드 치료, 수술 3가지 방법이 있으면서 서로 보완적입니다. 네. 항갑상선제는 일시적인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과민 반응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요. 또 드물게 무과립증, 무과립구증, 혈관염 및 간 기능 장애를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주의해야 합니다. 또 치료를 하지 않고 장시간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는 심장의 합병증을 초래해서 부정맥이나 심부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으며 폐경기 이후의 여성에서는 골다공증을 악화시키는 원인이기 때문에 또 주의해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또 갑상선 질환의 경우에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훨씬 더 많이 발병된다고 네. 들었거든요. 뭐 전체 환자의 약 85%가 네. 여자다라고 예, 예. 할 정도라고 들었는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떠실까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관여되어 있는 것을 추측합니다. 네. 대개 남녀 발생률 차이가 폐경 후 여성에서는 보이지 않고요. 또한 임신이나 출산 등의 과정을 겪으면서 갑상 질환이 심해지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또 특히나 임신을 계획하고 계신 여성분들은 특히 갑상선 질환에 그렇죠. 주의를 예, 해야 예. 한다고 하던데요. 예. 그 이유가 어디에 있고 또 예, 예. 주의할 수 있는 방법들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갑상선 기능 항진증보다는 저하증 환자에 있어서 가임기 여성이 있거나 출산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하는데요. 예. 임신에 동반된 갑상선 기능 저하가 태아의 뇌 기능 발달에 영향을 줄 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갑상선 호르몬제의 지속적 투여가 중요하고요. 임신 중에 갑상 호르몬제를 임의로 중단하거나 감량해서는 안 됩니다. 네.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 여성 환자에 있어서는 무월경이나 생리불순이 잘 나타나지만 또 잘 치료하면 임신이 가능합니다. 또한 임신 시기에 치료가 제대로 안 되면 유산이 되기 쉽지만 또 치료가 잘 되면 정상분만이 가능합니다. 일단 임신이 되면 증상도 약해지고 그에 따라 약 투여량도 감소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검사를 받으면 치료해야 합니다. 방사선 요오드 치료는 태아에게 선천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금기가 됩니다. 아, 네. 또 마지막으로 갑상선 질환에 좋은 음식들이 예, 있을 예. 것 같아요. 이것도 예, 예. 소개해 주시죠.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대사 증가로 체중 증가 감소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충분한 열량과 단백질 공급이 필요한데요. 위장관 운동의 증가로 공복감이 빨리 오고 설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탈수가 되지 않도록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입맛이 떨어지게 되면 식사를 소량씩 하고 자주 하고 간식을 또 이용합니다. 식사량이 적을 경우에는 또 영양음료를 이용해서 보충하는 방법도 있고요. 예. 카페인이나 알코올 같은 자극적인 식품의 섭취를 피하게 됩니다. 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대사 저하로 인한 체중 증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식을 피하고 야식이나 간식을 삼가야 합니다. 네. 변비가 올 수 있으므로 섬유소가 많은 식사, 채소, 과일, 해조류, 곡류와 함께 수분을 충분히 섭취합니다.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여 영양적으로 균형적인 식사를 통해 정상 체중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음식물은 천천히 꼭꼭 씹어 먹고 복fik만, 구역, 구토 등으로 식사가 어려울 때는 조금씩 자주 섭취합니다. 특별히 요오드를 제한할 필요는 없지만 요오드를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주의합니다. 예. 성인의 일일 권장 섭취량이 150 나노그램이면서 요오드는 해조류, 어패류 등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김웅수 원장님과 함께 갑상선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갑상선 질환은 한 번 발병하면 완치가 어렵고 또 증세가 호전됐다 하더라도 재발할 확률이 높은 게 특징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약물 치료 또는 수술 등으로 치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기에 전문의를 방문해서 치료하는 게 좋겠죠.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